2024년 5월 이투스 공통사점입니다. 자, 9번이요. 수열 AN이 첫째 항이 15인데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 2항부터입니다. 2항부터.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면은 그 녀석의 합공식은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죠. 근데 그 2차식 중에서 이 1차식하고 상수항에 해당되는 녀석은 요 녀석은 2분의 공차단 말이야, 분명히. 여기서는 지금 공차가 8이니까 여기 4가 들어갈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 그러면 상수항이 없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될 것이고, 여기다 1 집어넣을 때 첫째 항이 12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을 때 12가 되게끔 이 1차 항이 8n이 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것이므로 1을 대입했을 값이 15가 되게끔 이 뒤쪽에 3만 붙여주면 돼요. 뭐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공식인데, 얘를 이제 분모에다 집어넣고 합을 구하는 거니까 분명히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부분 분수로 나누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시그마이는 1부터 15까지고 요 녀석 부분의 1인데 저거 또 부분분수로 나눠주시면 2n 더하기 1분의 1 빼기 2n 더하기 3분의 1이고 뒤에 분모에다 앞에 분모를 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쭉 나열하면 이제 앞뒤로 축차 없어지면서 첫째 항에 해당되는 3분의 1 남고요. 그 다음에 15번 15를 집어넣을 때 값이 33분의 1인가요? 이렇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33분의 10이군요. 자, 약분 치면 33분의 5라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원점 대칭 3차 함수가 있고요. 얘가 둘 다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접합니다. 그러면은 저 3차 함수를 미분한 또 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 값이 1이 되는 점. 그럼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군요. 뭐 당연히 이제 y좌표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y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원점이 변곡점이 이런 3차 함수죠. 그럼 뭐 여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 쪽 직선하고 만나는 점 플러스 2가 될 거고 뭐 그렇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차를 구하시고 질문이라서 두 개를 서로 빼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이 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빼는 거죠. 저 3차 함수에다가 이 녀석에다가 얘를 뺍니다. 그러면 y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이 3차 함수에다가 이 직선을 뺀 것. 그럼 그림이 x축이랑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1에서 접하는 뭐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S1이라고 하는 것은 극대값까지의 이 x축을 둘러싸인 넓이 이게 S1이고 여기가 이제 S2입니다. 그럼 높이는 뭐 당연히 4가 될 거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건데, 자, S2는 뭐 간단하죠. 지금 현재 이놈이 여기가 변곡점이 분명하니까 이도형하고 이도형 합동이란 말이야. 직사각형 넓이의 딱 절반일 겁니다. 그래서 S2는 4가 분명하고요. S1만 구하면 되죠. 자, S1은 이 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하면 되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를 적분을 합니다. 자, 이건 뭐 적분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4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S1이고 아까 얘가 S2고 S2에다가 S1을 빼시오니까 4분의 5가 답이 됩니다. 2번입니다. 11번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y = K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두 점인데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가 돼야 돼. 뭐 그려보면 알겠죠. 자, 저 함수의 그래프는 y축보다 오른쪽에 어느 점에서 분명히 이게 0 되는 점을 찾아보면 양수가 나오죠. 어쨌든 y축보다 오른쪽이 어딘가의 점에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절대값 쳤으니까 점근선이 6이 됩니다. 그죠? 얘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은 x에다 0을 대입을 해보면은 2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y = k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k는 6보다는 작아야 되고 2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3, 4, 5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값을 가질 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왼쪽 점의 좌표가 알파일 거고 오른쪽 점이 베타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특성상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직선이 이제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이쪽 점이 이쪽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점근선에 접근하는 그래프다 보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알파가 줄어드는 값이 베타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죠, 이 폭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최대가 되고 싶은 거니까 알파는 가급적이면은 음수지만 이거 크고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직선이 3, 4, 5이긴 하나 3개 다 조사할 필요 없고요. 분명히 K가 3일 때 K가 3이면 이 값은 조금 작아지겠지만 얘가 많이 커진단 말이지, 알파가. 이때가 아마 최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
절대값 2의 x-2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6이 3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고요. 그럼 절대값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고요. 그럼 2의 x 더하기 2제곱이 9이거나 또는 3이 되면 되고, 그지? 그럼 2의 x제곱은 4분의 9이거나 또는 4분의 3이면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녀석이 알파고 베타니까 요 녀석이 2의 베타 제곱일 거고 이게 2의 알파 제곱일 거라는 거지. 그리고 구하시오는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 둘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얘네 둘이 곱해서 16분의 2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 값하고 똑같다는 거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4차 함수고 4차항하고 2차항하고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좌우 대칭형 우함수입니다. 분명히. 예, 우함수가 분명하고요. 뭐 이 그림의 특성상 문제의 특성상 당연히 극소를 갖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이 그래프는 좌우로 대칭성이 있게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분명할 겁니다. 자, 이 그래프하고 y = t직선하고 이제 뿌직뿌직 만나는 점의 개수가 결국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일 텐데 t가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미분 불가인 점이 4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2개가 될 거고 밑으로 지나가면 0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b보다 작을 때 미분 불가능한 게 b보다 클 때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극대값이 b군요. 이게 b가 됩니다. 그러면 b보다 작을 때는 4개가 되고 이 값이 4가 되고요. b보다 클 때는 2개가 되니까 2가 되어서 이 부등식을 성립하겠죠. 근데 아까 이 수식을 보면은 이제 y절편 a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는 a제곱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gb면은 t가 b일 때니까 이 점하고 이 점에서 미분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2입니다. 그럼 이게 0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0개가 되려면 이 극소값하고 같든지 아니면 극소값보다 작든지 하면 돼요. 그래서 이놈의 극소값을 찾고 이놈 높이가 b-3분의 16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함수는 지금 이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보시면 여기가 루트 3분의 2a가 나오죠. 이놈 높이는 지금 a제곱이고요. 자, 이 값을 대입을 해도 좋고 4차함수의 특성을 써도 좋고 아무튼 극소값을 여기다가 이 fx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이 높이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a제곱이 나옵니다. 얘가 이제 두 번째 식이다 이거죠. 자, 정확하게는 이 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이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뭐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나마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순서상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둘이 연립을 해서 구해보시면 a가 2가 나올 거예요. 자, a가 2면은 b는 얼마가 되나? 4가 되겠죠. 얘네 둘이 더하면 6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됩니다. 좀 간단했네요. 13번입니다. 예각 삼각형 ABC가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AED 각이니까 이 각입니다. 편의상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이것도 세타고 그지? 그랬을 때 이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랍니다. 나중에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일단 습관적으로 구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분 A하고 그쪽음인데 AGF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AGF니까 이 삼각형, 그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인데 내가 지금 사인 세타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AG 길이가 구해져 버리네. AG 길이 나누기 사인 세타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5가 되겠다. 그럼 AG 길이는 4가 되네요. 이 길이가 4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AG 길이가 AG 길이 4배랍니다. 그럼 EG 길이는 1이네요. 그래서 이 전체 A부터 E까지 거리 전체는 5가 됩니다. 5가. 근데 아까 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또 3이 돼버리네요. 자동적으로 이 길이는 4가 될 거고, 그지?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DG 길이군요. DG 길이. DG 길이를 이제 구하는 방향을 몰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DG 선분을 끼고 있는 이 삼각형에 내가 알고 있는 각은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 3인 거 알고 이 길이도 1인 거 알았죠? 조금 전에? 그럼 뭐 다 됐네요. 코사인 법칙 써서 DG 길이를 제곱한 것은 3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값이 금방 나오겠습니다. 이거 루트 5분의 4루트인가 뭐 이래. 5분의 32가 나오죠. 이 값은. 그럼 루트 쳐서 루트 5분의 32면은 이 슉슉슉 해서 그지? 루트 5분의 32면은 4루트 6. 유리화를 시키면 5분의 4루트 10.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현재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게 이제 위에 것이 내용이 y=ft에 대해서 요 녀석이 y=ft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상하 대칭 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지금 만나는 값 중에서 최소값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 gx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 해가지고 나온 게 2022년 9월이었던가요? 그때 이게 어려웠던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 투수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우선 이제 x 요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면 x 곱하기 x-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곡선이니까 y = 10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다가 y = 10이라는 직선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만나고 3에서 등용하는 뭐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이죠. 당연히 극대값은 x좌표가 1일 때고 변곡점 x좌표가 2일 때고 이제 극대값은 4만큼 높이 차이가 날 터니 이건 16이 분명하고요. 이때 x좌표는 4가 되고 뭐 이런 그림이 지금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t를 경계로 왼쪽은 접어 올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놔둔다. 그리고 최소값이 ht라고 하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그려보는 거죠. 우선 t가 0보다 작으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곡선은 건들지 아니하고 왼쪽을 접어 올린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이 그냥 이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프 모양이 나올 터이니 y = 12 직선을 경계로 해서 t좌표가 0을 경계로 0보다 왼쪽은 그냥 이 fx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려야 되네요. t가 0과 1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부분이 지워지고 이렇게 접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냐 하면 3일 때 12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t의 값이 0부터 이 사이 이렇게 쭉쭉쭉 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12의 값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12가 되냐 하면은 딱 2가 될 때까지 2가 될 때까지는 12의 값을 유지를 하다가 자 2가 되면 왜 벌어집니까? 2가 지금 뭐예요? 이 3참수의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변곡점. 그래서 t가 2가 돼버리면은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대칭이동시키면 실제로는 14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겠죠. 요렇게 그려지면서 y = 12 직선하고 딱 만나는 이렇게 아주 극소값 두 개가 똑같은 거죠. 이런 그림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12의 값이 최소값인데 t가 2보다 더 커져 버리면 여기가 이제 t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곡선을 지금 대칭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좀 어딘가 높이 이장하겠죠. 그럼 최소값이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마냥 감소하는 거 아니고 t가 어디가 될 때까지냐면 t가 3이 될 때까지만 감소해요. t가 3이 되면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요 녀석이 최소값이 되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는 t가 3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데 그 최소값이 이 극대점이 접혀 내려가서 최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딱 높이가 8이 될 때까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대략 생긴 게 이렇게 내려와서 3이 될 때 8이란 값을 가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t가 3보다 더 커지면은 이 밑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점점 접혀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t면 이제 이 곡선을 대칭 이동시켜서 대충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 최소값이 올라가다가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졌습니다. 아이고. 자, 원래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t가 딱 4가 되는 순간 y = 16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그림이 이 부분 다 지워지고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그림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잠깐만요. 다시 헷갈렸습니다. 다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얘를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군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 그냥 16이 됩니다. 4가 될 때. 그래서 4까지는 쭉쭉쭉 올라가서 이때까지 쭉 올라가 가지고는 4가 될 때까지 4가 되면 16이 되죠. 그죠? 4가 되면 16이 되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는 4일 때 16의 값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곡선하고 똑같아지는 뭐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 그럼 3과 4 사이에 이제 12가 되는 점이 하나 더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원래 3차 함수가 이 변곡점하고 높이가 똑같은 지점이니까 2 더하기 루트 3인 점일 겁니다. 아마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ht입니다. 이게 가로축이 t축이면. 자, 그때 이제 질문의 내용이 최소값을 ht의 최소값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있어. 그럼 0보다 오른쪽에서 최소값은 지금 이거죠. 그래서 지금 최소값을 써보려면 8이 맞고요. 8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ht의 좌미분계수고 얘는 ht의 우미분계수니까 여기에서 좌미분계수는 이 길이든 우미분계수는 0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녀석은 0이 확실하고 좌미분계수는 이 곡선이 아까 전에 우리 원래 이 fx 이 곡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원래 fx가 y = 12 직선과 만나는 즉 x좌표가 0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 접점이 3이었잖아요. 간격이 3이니까 기울기는 뭐 당연히 3 곱하기 3에서 9가 되겠죠. 이 값이 9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합은 17이라는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뭐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서 그림을 좀 지어가면서 여러 번 그리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헤휴 15번에 이게 뭐냐, 이거 두 개 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아 참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뭐 시험에 나왔으니까 할 말은 없네요. 자, 뭐 되는 경우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을 편의상 알파라고 적고 두 번째 항은 편의상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뭐 대소관계가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세 번째 항이 달라질 거니까, 그지? AN이 더 크거나 같은 이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세 번째 항을 찾아봅시다. 자,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할 거니까 세 번째 항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이 또 문제가 되는데, 네 번째 항은 얘네 둘 사이 관계가 이거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게 성립한다 그러면은 알파가 0 이상이라는 얘기고, 이 경우는 밑에 게 성립한다는 건 알파가 0보다 작다는 얘기거든. 자, 아무튼 위에 게 성립하는 경우는 이 녀석이 더 크니까 두 개 더해서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네 번째 항인데, 지금 네 번째 항이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0입니다. 그러면은 베타가 뭐가 돼?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그러면 아까 얘가 지금 이게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가 나와버린다는 얘기인데 이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럼 뭐밖에 안 되냐면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고 이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모든 항이 다 0이 돼버려. 그럼 합이 30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답니다. 이 뭐 안 되는 게 되고 앉았어요. 자, 그럼 얘는 됐고요. 이 경우 이제 가봅시다.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대소관계가 이런 대소관계이긴 한데, 그럼 세 번째 항이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건 맞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베타보다 더 작은 경우, 즉 알파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규칙을 쓰겠죠. 밑에 걸 쓸 겁니다. 여기다 3배하고 베타를 빼요. 그러면 3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되는군요. 자, 이 값이 네 번째 항이니까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베타는 뭐가 되니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구했던 첫 번째 항에다가 알파, 그리고 베타가 지금 음수인 경우에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3알파. 그럼 얘가 더 작다가 되지? 가만히 있어봐. 알파가 지금 음수니까 이게 더 크다군요.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은 얘네 둘이 서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알파가 세 번째 항이고, 그리고 대소관계는 이런 관계고, 지금 알파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아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알파가 지금 음수니까 이건 양수죠. 그죠? 양수면, 그럼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번째 항은 어쨌든 0이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알파고 음수니까 이쪽이 더 크다. 맞네요. 그죠?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요. 얘가 지금 양수잖아.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게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3 곱하기 0 빼기 이거 해서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알파. 그 다음 알파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얘가 더 큽니다. 그러면 다시 또 3 곱하기 2분의 알파 빼기 0 해서 2분의 3알파. 이게 여섯 번째 항이군요. 여섯 번째. 그러면 시그마에다가 이제 절대값 쳐서 부르륵 더할 건데, 저 시그마는 현재 지금 알파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값 치면 마이너스 알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다 절대값 치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3알파.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5알파가 나오게 되고 이게 30입니다. 그럼 알파는 얼마다? 6,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는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근데 뭐 아직 이제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그죠? 요 두 번째 경우가 또 남았단 말이야. 에잇! 자, 여기다 적을게요. A1이 알파, A2가 베타인데 이번에는 요런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항은 뭐가 되죠? 밑에 거 써서 3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럼 이제 네 번째 항을 찾을 때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로 두 가지로 경우 또 나눠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쓰면은 네 번째 항이 뭐가 되냐 하면 4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이 값이 0이다가 되니까 베타는 4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게 4분의 알파고, 그럼 이게 대소관계가 성립한 건 알파가 양수란 얘기인데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알파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답니다. 이것도.
그럼 안 되니까 됐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요 경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 네 번째 항은 여기다 3배하고 베타를 뺀 거니까 8베타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거고, 이 값이 0이 돼야 되므로 베타는 8분의 3알파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알파, 두 번째 항은 8분의 3알파인데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알파가 양수인 경우가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여기 집어넣으면 8분의 9알파, 8분의 1알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니까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8분의 1알파가 될 거고, 또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니까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8분의 3알파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쳐서 더해주면 이거는 그냥 더하면 되고, 여기는 부호 반대쳐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주르륵 다 더해주면은 2알파가 나오게 되고요. 그 값이 30이라 첫째 항이자 알파의 값은 15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원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원이 마이너스 6이고 이게 두 번째 이원이고, 둘을 더하시고가 질문이라서 답은 4번이 되는데요. 답은 나왔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즘 같지 않아요. 20번입니다. 자, 이 식에서 뭐 금방 나오죠. 부정형이니까 F0은 마이너스 6이고 F'0의 값이 1이군요. 그럼 fx는 바로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1차항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 되는 뭐 이런 이차함수입니다. 그죠? 자, 근데 또 밑에 또 이게 또 있네요. 이 집어넣으면 0이래요. 그럼 뭐 그냥 나오죠. 여기 이 집어넣으면 A가 그냥 1입니다. 뭐야 이거. 자, 아무튼 이게 fx입니다. 이런 알았으니까 이제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의 모양은요, 대칭 축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대략 뭐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으므로 0,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한다 이거죠.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2가 됩니다. 이게 이제 fx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 내용이 역함수를 0부터 14까지 적분하시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이놈의 역함수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겨먹은 게 역함수일 텐데, 여기를 0부터 14까지 정적분한 이 부분 넓이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그러면은 역함수는 당연히 식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원래 함수가, 원함수 fx가 y좌표가 0이 되는 점에서부터 y좌표가 14가 되는 점까지 y축을 둘러싸인 이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적분하시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y좌표가 14가 되는 놈의 x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14가 되는 적절한 자연수 x를 찾으면 되는데, 뭐 딱 봐도 4가 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요, 0부터 14까지 gx, dx 한 값은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14 곱하기 4에다가 빼기 2부터 4까지 fx, dx를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 부분은 뭐 계산이니까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다가 뭘 곱해요 하면 2분의 3을 곱하면 됩니다. 아마 분모 2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자, 계산하시면 65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오케이. 21번입니다. 이번 시험의 좀 특징은 상당히 그래프적인 요소가 강력하군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둘 다 축이 마이너스 1인 코사인 그래프인데 하나는 진폭이 2고요. 하나는 b입니다. 그런데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만 정의되어 있고 a까지는 위에 거, a부터는 밑에 거고요. 조심해야 될 건 0도 포함이고 2분의 3파이도 포함입니다. 둘 다. 절대값 쳤을 때 최대값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fx는 무조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점은 pq밖에 없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뭐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y축 그려놓고요, x축 그려놓고요. 현재 지금 저 두 개의 코사인 그래프는 둘 다 y꼴 마이너스 1 직선이 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직선도 그려놓고요. 자, 그럼 위에 거부터 먼저 그림을 그리면 얘는 0,1에서 출발을 해서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여기까지가 파일 거고, 그치? 여기가 2분의 파일 거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만약에 전원만 계속 그린다면, 그지? 2분의 3파이까지가 여기일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위의 그래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최대값이 지금 절대값 쳐서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제 이 부분은 지워져야 된다.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a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게 분명하지요. 뭐 그러면 딱 느낌상 2분의 파이인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그림을 그릴 터인데, 만약에 말이죠, b가 양수가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어쨌든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런, 아무리 b의 값이 작다고 해도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을 테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b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작아야 된다. 말 잘못했다.
b는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된다. 음수. 그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 아까 이 구간의 경계점에 a가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위에 그래프를 타고 오다가 2분의 파이에서 이제 밑에 그래프로 갈아타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면 된다. 이건데, 그치? 자, 그러면 a는 2분의 파이가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약간 이 코사인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3분의 파이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실근 중에 여기는 반드시 생기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에 실근은 하나만 생겨야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올라가다가 극대값이 x축하고 싹 접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주면 된다는 거죠. 이 점이 q가 되면 돼요. 자, 그래서 p는 3분의 파이고 q는 파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진폭이 지금 1이잖아요. b는 뭐가 돼요? 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넷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거예요. 54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양수 A, B에 대해서 3차함수가 있군요.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요.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0하고 A하고 마이너스 B입니다. 자, 이 세 점을 지나는 3차함수인데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 말이지. 이 방정식인데 이거는 뭐 fx가 tx 이거나 t의 x-a 이거나 요건 t의 x 더하기 b 이거나 이런 뜻이니까 얘는 셋 다 이 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나온다. 교점 x가 실근인데, 그지? 실근의 개수인데 이게 불연속이 c하고 d인데 지금 0하고 이 둘 다 음수고 양수일 때는 8일 때만 불연속이다 이거야. 그러면 뭐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접하는 경우일 텐데 양수가 지금 8일 때만, 그러면 자 A에서 접하는 접선이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때 이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밑에 내려가면 하나 있을 테니까 두 개겠습니다. 이거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여기 근처에서 만나는 게 하나 둘이고 저기 왼쪽에 가서 하나 더 있어 세 개가 될 거고, 기울기가 이보다 더 커져도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에 분명히 불연속이 나오는 경우가 맞는데 그 기울기가 8이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점도 마찬가지거든. 여기도 접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울기 양수거든요. 얘도 뭔가 접할 때 불연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근처에서. 근데 그게 지금 8일 때만 불연속이란 것은 결국 얘도 기울기가 8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3차 함수인데 두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 버리면 이 두 점은 반드시 변곡점 점대칭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B는 서로 원점 대칭이 돼야 되고 요놈이 그냥 마이너스 A하고 같아져야 된다. 이 길이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게다가 최고차의 수가 1인데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8이라는 것은 이 간격이 2란 얘기죠. 이 간격이 4가 되니까 2 곱하기 4에서 8입니다. 그럼 A가 2고 B는 B도 2가 되는 거죠. A도 B도 둘 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딱 정해졌네요. 이 fx라는 녀석은 이제 얘는 좀 지워버리고, 그죠?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통과하는 그런 그래프 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요. 3차함수 그래프로서 이렇게 생겨온 이런 그림입니다. fx는 식이 x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또 불연속이 나오니 하면은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일 때 얘를 경계로 해서 또 불연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또 간격이 2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C하고 D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4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접하는 경우만 열심히 찾으면 됩니다. A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면 교점 개수가 2개고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똑같으면 교점 개수 3개고 마이너스 2를 통과하면서 기울기 똑같으면 또 교점 개수 2개. 이것도 접하는 경우거든. 이때도 분명히 불연속이 나옵니다. 그러면 접점의 좌표만 찾으면 끝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변곡점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이 점 좌표가 2면 여기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랑 똑같은 접선의 접점의 좌표는 1일 거고, 그치? 그래서 아까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끝나버립니다.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이놈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는 음수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일 때 C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D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4개입니다. 절대값에서 우르르 다 내주면 답은 9가 되는 거죠. 22번 치고는 상당히 좀 싱거웠습니다. 좀 심플하게 끝이 났네요. 자, 여기까지 공통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죠.